예, 앞서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라고 하는 것, 사고의 과정과 지식은 두 개의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고력을 통해서 찾아 들어가면 지식을 함께 쌓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생각하는 과정, 생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쌓아 내려가면 지식을 흡수를 할 수 있지만 지식만을 가지고 가서는 생각이라는 것을 흡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갈 가능성은 완전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그런 능력들이 있는 학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 뭐 보통은 이제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서 접근할 때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보통 감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가장 쉬운 교육 방법입니다. 내가 이놈 하고 화를 딱 낸다. 또는 아 잘했어, 너 정말 잘했구나, 박수를 친다. 칭찬하고 기뻐하고 이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감정으로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감정은요 쉬워요. 예, 가르치는 게 굉장히 쉬워요. 화가 나면 이놈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서는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얘기를 해주죠. 그것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를 해주죠. 결국은 감정은 가장 쉬운 접근법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쉽다 보니까 이거는 동물들도 쓰죠. 원숭이들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른 그룹하고 다른 이 무리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싸웠는데 싸움을 피해서 도망가 있는 애가 있다 그러면 우두머리가 반드시 와서 혼을 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보이는데, 혼을 낸다라고 하는 이것은 가장 쉬운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접근법이냐? 바로 동물들의 접근법입니다. 원숭이도 그렇게 하고요. 오리도 여러분들 이제 여기 주변에 그 공원이나 이런 데 산책하실 때 이 주변 이제 밴쿠버 주변 오리들 많잖아요. 기러기 때 하고 봄에 그 새끼들 있을 때 그 애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이 동물들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건 동물들의 그런 교육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 쉽거든요. 거기에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거든요. 박수 쳐주고 기뻐하면 아이는 당연히 알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접근 방법에서 배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요, 감정은요, 이게 사람들이 잘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있다가 쟤는 기분이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고 가서 접근했다가 걔가 열받아서 씩씩대고 있으면은 몰랐어 미안해 이런 경우 생기죠. 예, 감정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 사람의 감정,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잘못 읽는 순간 완전히 뒤집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감정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도박에 가까운 그런 어떤 사람의 감정을 알아맞혀야 되는,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맞히고 그 사람의 그런 현 상황을 내가 꼭 맞춰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제를 해야 되는 이유에는 뭐가 있냐면요, 감정으로 표현할 때는 빠져 있는 게 논리입니다. 논리가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설명이 빠졌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인간과 동물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동물들의 두뇌를 인간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인간에게는 인간만의 고유한 두뇌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아이들을 아기 때 어렸을 때 바라보면은 동물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끊임없이 찾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비는 왜 와? 물건은 왜 떨어져?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인간의 두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의 두뇌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 이게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동물들과 차이가 나는 욕망이거든요.
그게 바로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고 그게 발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생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감정은 동물적인 본능에 해당하는 거지만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발달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아이의 두뇌 속에서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를 뜻하느냐? 지난번에 제가 그 거미줄 말씀드렸죠? 3차원의 거미줄이 있다고 하면 각각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끼워져 있어도 전구처럼 지식이 딱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가 하나의 지식이라고 본다면은, 논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래서 인과의 법칙이 여기 들어가죠. 논리라고 하는 거는 인과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거. 예. 구체적으로 이 논리라고 하는 건 인과의 법칙을 연결시켜 가면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를 논리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를 뜻하냐? 인과의 법칙.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 과정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거를 하시려고 하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정으로 접근하면 논리적인 설명이 빠져 있죠. 감정으로 접근할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냐면, 아이들이 위험한 일을 할 때, 길을 건너는데 아이들이 딴짓을 한다. 그러면 화를 내서라도 아이를 정신 차리게 하고 얼른 건너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나서 논리적인 설명을 그 후에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부모님들 스스로가 감정 조절이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감정을 요럴 때만 쓸 수 있도록 부모님들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 부분은 제가 뭐 후에 감정이란 게 왜 어떻게 어디서 왔고, 내가 화를 낼 때 나는 화를 왜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제가 이제 그 이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감정이라고 하는 걸 왜 아이들에게 써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때 가서 올 텐데, 그 내용은 뭐 좀 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감정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앞뒤가 어떻게 됐는지만 설명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에게 화를 버럭 내야 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제일 처음은 관찰입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아이가 지금 너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이러이러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 행동을 하면 이렇게 되고, 저거는 이렇게 식으로 되고. 그러니까 제가 좀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아이가 흙을 잔뜩 묻히고 집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집안에 들어오면 청소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딱 들어왔으면 처음에 일단은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집에 들어오면 할 일이 많아지니까 딱 거기서 멈춰 세운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멈춰! 딱 얘기를 한다고요. 네. 이때도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소리만 높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그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제가 뭐 실행에 옮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감정의 근원을 찾지 않으면은, 그거를 스스로 볼 수 있지 않으면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냅두고 일단 멈춰 하고 화를 내든 어쨌든 멈추게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이를 관찰을 합니다. 뭘 하냐? 야, 지금 너 봐. 바지에 흙이 잔뜩 묻어 있고, 신발에도 흙이 잔뜩 묻어 있고, 바지는 이만큼이 젖었지? 그렇지? 그 발로 여기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이거는 예측입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그 사고의 과정에서 그 중간에 미래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할지 지금 현재의 내가 하는 것을 결정을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때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들어가고 이러이러하지.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결정은 아이에게 남겨두는 것.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하시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느냐? 뒷부분은 다 빼고요. 아이를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관찰하고 설명하는 것.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뒤에 부분은 굉장히 좀 쉬워 보이지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감정부터 컨트롤이 돼야 되고, 또 이 미래 예측하는 것도 부모님들 스스로가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일단 빼놓고요. 예.
그러면 요것만 일단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거는 이거고 저건 어떻고 뭐 너 왜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 다 빼시고요. 예, 일상에서 아이의 모습을 관찰하고 설명하는 거. 아이가 들어와서 가방을 딱 던져놓고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러면은 야, 너 지금 가방 던져놓고 방으로 뛰어 올라가네? 지금 왜 방에 가서 뭐 하려고? 이런 식으로 뒤에 설명하고 질문하는 것. 질문까지 할 수 있으시면은 뭐 좀 더 훈련이 더 많이 될 겁니다. 네. 요거까지만 일단은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이것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다 싶을 때 제가 이제 그 다음번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제 아이들을 대할 때 부모로서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요 비디오는 아무래도 요 다음에 나갈 것 같으니까 4월 달쯤 아마 제가 또 그 부모 간담회를 계획을 할 생각인데 4월이든 5월이든요. 예,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은 오셔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